브라운은 IT로 향하는 배 메데이아호에 올랐다. 메데이아호의 승선 인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IT는 더 이상 인기 관광지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독재와 계속되는 내전으로 IT의 도시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브라운 소유의 호텔이 있었다. 곧 메데이아호는 IT에 다다랐고 브라운은 자신의 호텔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호텔이었다. 유일하게 남은 직원은 조제프뿐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조제프가 보이지 않았다. 조제프! 브라운은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엔 고지서들과 영수증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자신이 분명 책상에 올려두었던 문진이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서 꽤 마음에 들었던 문진이었다. 브라운은 여기저기 사무실을 뒤져보았다. 그때 창밖으로 조제프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조제프, 어디 있었나? 그런데 조제프의 표정이 이상했다. 조제프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흘 전 밤에 필리포가 여기로 오더니 자기가 온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필리포라면 사회복지부 장관? 그가 여기에 왔었다고? 브라운은 필리포가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 자와 엮였다간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몰랐다. 저는 필리포에게 호텔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통통 마코트에게 발각된다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테니까요. 통통 마코트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만든 비밀 경찰이었다. 그들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소리 없이 해치웠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살해했다. 사람들은 통통 마코트만 보면 공포에 떨었다. 브라운이 조제프에게 말했다. 내가 얘기해보지. 그 사람은 몇 호실에 있나? 지금은 방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지? 조제프가 안내한 곳은 객실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어두운 호텔 수영장을 가리켰다. 그곳에 필리포가 무릎을 턱까지 끌어당긴 채 몸을 말고 누워 있었다. 필리포 장관님? 가까이서 보니 그는 몇 분 전에 죽은 것 같았다. 브라운은 어이없는 광경에 식은땀을 흘렸다. 조제프, 마을로 가서 의사를 데려와. 브라운은 어둠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체 왜 IT의 사회복지부 장관이 내 호텔에서 죽어있지? 살해당한 것인가? 아니면 자살인가? 잠시 후 의사가 도착했다. 브라운은 두려움에 떨며 의사에게 물었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그들도 자살이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놈들이야 뭐든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니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양반이 여기를 은신처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저는 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여기로 왔을까요? 의사는 여기저기 시체를 살피더니 옷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냈다. 뭘 찾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의심을 살 만한 물건이 있나 해서요. 여기 묵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가 꺼낸 것은 브라운의 문진이었다. 그건 내 겁니다. 내 사무실에서 가져온 모양이에요. 일단 문진은 감추십시오. 이 시신은 숨겨야 합니다. 통통 마코트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브라운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차에 실었다. 그때였다.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통통 마코트 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브라운은 식은땀을 흘리며 숨죽여 기다렸다. 의사도 손전등을 끄며 속삭였다.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차 소리가 나더니 점점 희미해졌다. 통통 마코트 대원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브라운과 의사는 차를 타고 달렸다. 잠시 후 인적 드문 곳에 도착한 그들은 시신을 숨겼다. 의사는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꺼내 내려놓았다. 꽤 그럴듯한 자살로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조제프가 방문을 두드렸다. 조제프는 시신이 벌써 발견되었으며 필리포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피신했다고 했다. 필리포가 자살했다는 말이 돌았지만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듯했다. 브라운이 조제프에게 물었다. 시신은 어떻게 한다던가? 필리포 부인이 시신을 아주 빨리 묻으려고 한답니다. 조제프는 시신이 이미 장례식장을 떠났고
매장을 위해 관을 옮기다가 지금 브라운의 호텔 앞에 멈춰 있다고 했다. 곧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브라운이 내려가 보았더니 울고 있는 필리포의 부인이 보였다. 필리포 부인은 두 팔을 벌린 채 연구차를 막고 있었다. 그리고 부인 앞에는 중절모와 새까만 안경을 쓴 통통 마쿠트 대원들이 있었다. 대원들은 연구차 옆으로 가더니 총으로 유리를 깨부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관을 꺼내 자기네 차로 옮겼다. 남편의 시신을 빼앗긴 필리포 부인은 절망스럽게 울부짖었지만 대원들은 관을 씻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도대체 시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까? 브라운이 생각에 잠겨있는 그때 갑자기 통통 마쿠트의 차가 멈췄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브라운을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브라운은 잔뜩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영미문학의 거장 그레이엄 그린이 독재자의 나라 IT를 배경으로 그려낸 희비극 코미디언스.